처음에는 이제 캠프, 공식 캠프를 해가지고 학습 동기를 좀 불러일으키고 또 난 이렇게 공부했다 해서 좀 모방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좀 기회를 주는 방식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스마트 종합검사라고 진로 검사나 학습 검사를 한 다음에 학생의 흥미적성, 스타일 이런 것들 이런 걸 따져보고 가치관 따져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정보 영역이나 학습 스타일 이런 것들 동기 수준이나 전략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체크를 한 다음에 상담을 했는데 좀 학부모님들이나 아이들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좀 만족도가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관상을 배워주고 전부 잘 볼 줄 모르는데 심리학이라는 게 참 그러잖아요. 사실은 심리학이 원래 단순합니다. 특히 이 심리검사는 나 이래요라고 고백을 한 거에 대한 결과물을 한 장 몇 장의 그 보고서로 압축을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나 이래요로 이미 얘기한 걸 가지고 나는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어쨌든 그런 걸 통해서 너 이렇게 공부하지 이런 부분 잘 안 되냐면 아이들은 공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좀 거기에 대해서 자기 이해를 먼저 하게 한 다음에 스타일마다의 장단점이 다 있거든요. 꼭 어떤 것이 장점이고 어떤 것이 단점이다는 없습니다. 이런 스타일에 이런 장점인 반면에 단점이 있는 예를 들면 맥락적 사고가 되는 애들은 디테일에 약하죠. 디테일에 약한 애들은 맥락적 큰 그림을 못 그립니다. 예를 들자면 경우인데 또 어떤 애들은 계획적인 애들은 자기 시간을 잘 짜서 공부하는 성향은 분명히 있지만 몰입은 잘 안 해요. 계획만큼은 안 하죠. 근데 계획적이지 않은 애들은 특히 제가 여기 와서 놀라운 애를 발견했거든요. 윤아는 굉장히 즉흥적인 애예요. 계획적이지 않은 애인데 공부를 잘해요. 제가 그 성격심리 공부하면서 이런 애는 참 공부하기 힘들다 싶은 애들이 있거든요. 외향적 성향에 직관적이고 그러면서 관계 중심에 그러면서 즉흥적인 애들. 이런 애들은 진짜 공부하기 힘들어요. 왜? 현재의 욕구에 충실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오지랖 넓고 그러면서 놀아야 되니까 활동적이고 그걸 깨트리는 게 윤아예요. 그 성격에 상인교구에서 점수 1등 한다는 거 놀라운 거예요. 근데 그게 장점이 뭐냐? 몰입을 해요. 집중력이 진짜 좋아요. 이제 또 스타일은 물론 얘가 머리가 좋아서 암기를 잘하거나 이해를 다 그 의미는 아닌데 한 번 빠졌을 때 자기 스타일 맞춰서 굉장히 빠졌는데 문제가 있다면 얘는 자기 스케줄이 정해져 있거든요. 자기만의 스케줄. 이게 어긋나면 무너져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중간고사때 무너져 버렸어요. 기숙사 들어갔죠. 그래서 저는 나와라 어지간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어쨌든 그런 방식에 대해서 자기 이해시키고 그 스타일에 맞춰서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랑 내신 성적 가지고 현재 너가 어디 갈 수 있을지 그래서 특히나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모의고사 성적표 풀데이트 나오는 거 있잖아요. 맞고 드리고까지 다 나오면 딱 위치 보면 아 어디가 강하고 어디가 강한지 한눈에 보이죠. 그러면 국영수 탐 해가지고 보면 상부는 방학생 2달 빡시게 하면 올라갑니다. EBS 강의관들도 결국에는 국영수잖아요. 시간이 걸리니까. 근데 아이들별로 국어 같은 경우에는 문학이 약한지 비문학이 약한지 수학 같은 경우에는 어느 포인트들이 약한지 영어도 듣기는 요즘 애들은 대부분 잘 하는데 추론 쪽인지 일반 독해 쪽인지 이런 것들을 봐서 아이들 스타일에 따라서 공부법을 알려주는데 애들이 좀 아쉬운 게 알려줘도 잘 따라오기가 힘들다는 거. 그걸 옆에서 좀 계속 누가 지켜봐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쉽지 않다는 게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해주고 그다음에 학생부 비교과 활동 점검해주면서 사실 학생부 종합병을 준비하는 애들은 많지 않습니다. 소수예요. 수도권 주요 대학을 노리는 내신 괜찮은 학생으로 제한이 됩니다. 왜? 전남대는 종합전형으로 280명밖에 선발하지 않아요. 한 과당 2~3명, 많아야 4명밖에 안 거든요. 오히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종합전형은 비교과 활동을 평가하는 건데 교과 전형보다 컷이 높아져 버릴 때가 있어요. 선발 인원이 차이가 나니까. 예를 들어 학원과 같은 경우가 있는데 한 학년에 160명이거든요. 수시에서 80명을 뽑아요? 아니지. 100명을 뽑아요? 쪼개면 교과 전형으로 한 70명 정도 뽑고요. 종합 전형으로 10명 뽑습니다. 10명 대 70명이면 컷이 어디가 낮을까요? 한국이 낮아요. 경쟁률이 어디가 낮아요? 한국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남대를 종합 전형으로 준비하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특히 전남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중에서 비교과 좋은 애들은 광주 시내권에 있는
애들이 따라잡기가 힘들어요. 왜? 내신은 안 좋아. 광주권 학교들은 수능 목매느라고 비교과 활동 양이 적어요. 특히나 1, 2등급짜리가 제대로 쓰진 않거든요. 2, 3등급, 3, 4등급짜리 애들이, 특히 3, 4등급 때 애들이 공대를 쓰는데, 이러한 경우에 학교 차원에서 애들이 비교과를 해서 성과를 쌓을 만큼의 관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왜? 1, 2등급한테 몰아줘버리니까. 이러한 패턴들을 생각하면 광주권에서 3, 4등급 때 애들이 종합시험을 준비하는 것은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해요. 그게 좀 안타까워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정리해주고, 네가 집중해야 될 전형이 어딘지, 어느 대학의 어느 학과를 가기 위해서는 어떤 포인트가 중요한지를 가르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애들이 전공을 잘 몰라요. 사실은 최근에서야 얻은 경우도 꽤 많습니다. 예를 들면 희진이 같은 경우에는 정치 외교학과를 가겠대요. 그래 그러자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근데 왜 가려고 하는데 얘기를 한참 해보니까 결론은 사실 얘는 정치 외교학과 맞는 게 아니라 얘가 결국에는 자기 꿈의 결국은 뭐냐? 보건복지부 사무관이에요. 행시 가서. 그게 얘 최종적인 목표예요. 그러면 어디 가야 되냐? 사회복지학과나 행정학과 가야 돼요. 정치외교학과가. 그러면 얘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데가 어디냐?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는 나는 저 입장에서는 3등 안에 들어서 학교장 추천을 받은 다음에 고대, 보건, 행정학과 가야 돼요. 사실은 그게 가장 효과적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건데 애들은 거기에 대한 판단을 못합니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도록 목표에 맞는 학과 선택, 거기에 맞는 비교과 활동, 그걸 위한 내신 관리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느 부분에 포인트를 둬야 되는지에 대해서 코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학 때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나 면접 특강, 토론 특강도 하긴 했는데 생각보다 참여율이 좀 이게 문제예요. 학교에서 초청받아 가면 다 모아져 있어요. 저만 딱 하면 강의하고 딱 일지하고 가면 되는데 여기는 하나 해가지고 나와라. 해도 안 하는 게 참 속상해요. 앞으로 남은 것 동안 해야 될 게 이제 몇몇 학생들은 자기소개 순삭이랑 전반적으로는 12월 달 마지막에 해야 될 게 학생부 기록이 12월 말에 보통 2월 5일 기준으로 끝나거든요. 학교에 따라서는 12월 말에 끝내버리고 선생님이 놀러가 버려요. 공립학교들. 좀 게으른 선생님들은 먼저 놀러갔다 와서 2월 5일 날 해요. 어쨌거나 그 12월 달 중에 뭘 해야 되느냐? 예를 들면 학생부 중에 너희들 내용 중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 빠진 게 없는지 아니면 적절한 어휘나 키워드들이 들어가야 되는지 점검을 해주고 이런 형태로 수행을 해왔습니다. 간단한 상담을